그 짓을 한다고요. 그 짓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딱 그 자기 생활 기반 만들고 돈 걷어들이고 요거에 아주 익숙한 애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것의 전체의 마지막 정점에 올라가면 뭐가 있냐? 평양에 의해서 일사불란한 게 있다. 평양이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컨트롤하냐? 가만히 보세요. 전대업 세대가 한 학년에 운동권물을 좀 진하게 먹은 애들이 제가 보면 한 10,000명은 되거든요. 최소. 그러면 그 정도 사람이 깔려있고 지금 대한민국 이 정도 엎을 정도가 됐으면 지하당을 만들 수 있었어야 되잖아요. 지하당 없잖아요. 89년에 이선실 아줌마, 할머니, 아주 그 간첩중엔 혁혁한 공을 세운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가 그 당시 민중당에 관계됐던 사람들 다 돈 뿌리고 이랬죠. 뿐만 아니라 아무튼 엄청나게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 할머니가 한 일은 뭐냐면 막스레닌주의를 따르던 애들을 무릎을 꿇려갖고 주체사상파, 김일성 주체사상파 애들한테 복속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NLPDR이 나온 거예요. PD는 막스레닌주의고 NL은 김일성 주체사상파거든요. 이게 이 할머니 작품이었다고. 나중에 튀어서 북한의 서열 20몇 위죠. 이 할머니. 이선실 할머니라고. 이 할머니 때 그 당이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근데 뭐냐면 중부 지역당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평양은 남쪽을 통틀은 지하당을 만들도록 부추기질 않았어요. 허락하질 않았다고요.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있어 그러면 오히려 정보기관에 흘려가지고 조직 깨버리죠. 왜냐? 남을 통틀은 남로당급의 지하당이 나오면 북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걸 디바이드 앤 룰 이렇게 그 격자형으로 분리시켜 놓고 끈을 당겨야 되거든요. 이걸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통하게 못 해준다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이 전통이 그쪽 이 전통적 구조가 그대로 답습돼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거기가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보면 상대방 캠프 한 세 개 층위에서 나눠지거든요. 자, 범친북 직업적 노동운동가. 예를 들어서 모 노동운동단체, 노동조직단체. 그러면 거기 핵심 상임집행위원회는 무지하게 색깔이 진한 고급 지식인들이 있다고요. 아주 그 김일성 주체사상에 달통을 했고 명문대 출신이고 그런 사람들이 노조의 코어 노동조직의 코어 그걸로 있어요. 근데 여기가 한 집안이 아니에요. 뭐 울산을 중심으로 한 집안, 뭐 인천 부천을 중심으로 한 집안, 경기 남부, 경기 동부를 중심으로 한 집안에서 집안이 한 너댓 개가 네트워크가 달라요. 칼라도 다르고. 여기 제각각 깨지죠. 당연히 제각각 깨지는 거예요. 평양이 없어졌는데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뭐 어디 메시지 발신되는 데도 없고 제각각 자기 도생해요. 원래부터 이 사람들은 운동 자체를 기본적인 그 구조가 돈과 권력을 바로 장악을 하는 그런 식의 운동을 했기 때문에 바로 밥그릇 다툼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적인 사회정치 운동가 마찬가지죠. 범친북 여기도 제각각 깨진다고요. 그런데다가 벌써 지금 호남을 두고 지금 뭐예요? 민주평화당인가 박지원 씨 쪽하고 그 더민당 쪽이 같은 호남 유권자 두고서 둘로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유권자를 누가 장악할 거냐를 두고 여러 그룹이 각계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서너 개 이상 깨질걸요. 너댓 개 이상 깨질 거라고요. 이런 일 벌어지면. 각자 도생하느라고. 그러니까 이걸 상상을 하셔야 된다니까. 우리 그 야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하늘이 뒤집히고 땅이 뒤집히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지금 분열돼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뭐 더민당, 정의당, 뭐 민주평화당, 뭐 바미당 이렇게 분열돼 있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그래도 조정이 되는데 조정이 안 되고 서로 그냥 줄어 들어가는 밥그릇에다가 대가리 쳐박고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사려 쳐먹으려는 돼지 새끼들 같이 그렇게 갈라진다고요. 서로 몸싸움하고 으르렁거리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펼쳐질지 상상을 좀 하셔야 돼. 우리 저기 어디야 야권에 있는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기회주의자가 되시라고 무슨 뭐 투철한 무슨 사상무장 언제 솔직히 말해서 당신들이 언제 사상하러? 당신들이 언제 자유민주공화를 제대로 알아? 보수주의를 당신들이 언제 제대로 알아? 개무식하지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기회주의자가 되시라고 영악한. 그 다음 보세요. 이건 뭐 다 알려진 비밀이고 사실 이때 제가 이 전략에 좀 세워질 때 기여를 했어요. 저는 이걸 내놓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게 나중에 채택이 됐다고 좀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 때 전략이 9월 말에 확 바뀌어요. 9월 말 이전에는 김종인 등을 해갖고 뭐 이렇게 뭐 이른바 산토끼 잡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많았어. 근데 10월부터 확 바뀌어갖고 콘크리트 핵심 지지층 굳히기에 들어가요. 그 메시지가 달라져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게 4051 전략이었어요. 이거 제가 그때 얘기한 거거든요. 뭐냐면 문재인과 안철수가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문재인으로 후보 단일화가 안 된다면 그래서 문재인, 안철수, 박 후보까지 해서 3명이 뛴다면 박 후보가 40%만 먹으면은 당선한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핵심 지지층 40%로 목표로 하셔. 목표로 하는데 상대방이 만약에 그러니까 문재인으로 후보 단일화 한다. 안철수 후보 단일화는 불가능한 얘기고 상대방 그 야권 구조로 보면 문재인으로 후보 단일화 한다. 그러면 안철수 지지자가 반반 혹은 뭐 2대3 정도로 쪼개져 가지고 이쪽 오른쪽은 와서 저기 어디야 그 박 후보로 붙는다. 그러면 40을 굳혀놓으면 이게 51%가 된다. 40을 굳히면 3파전 기준으로 해서 40, 즉 콘크리트 핵심층을 굳혀놓으면 40%를 굳혀놓으면 2파전이 됐을 때는 51%가 된다 그랬어요. 숫자도 딱 이렇게 제시했어요, 제가. 숫자도. 그래서 저보고 신들린 근데 그걸 제가 언제 제시했냐면 2012년 9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한 3개월 앞두고. 근데 실제로 51.6%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신들린 예언을 했다라고 주변에서들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산토끼 잡는다고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콘크리트 핵심 지지층 40%를 구축하세요. 정확하게 아이덴티티 있는 걸. 그러면 3파전 가면 40%로 해서 당선되는 거고 2파전 가면 51%로 당선됩니다. 그렇게 딱 주장을 했다고요. 이거를 배우셔야 돼요. 야권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수 대단결이 중요한 게 아니야. 반문연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반문연대? 누가 또 반문연대? 이현주가 반문연대 뭐 얘기했나? 요새 뭐 반문연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반문은요, 자기들끼리도 나와요. 평양 붕괴하면요. 다 반문으로 튀어나와. 친북도 반문 튀어나와요. 평양 붕괴하면. 반문연대는 급한 게 아니에요. 뭐냐? 핵심이 중요한 게 핵심이 코어가 핵심이 중요하니까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슈 다뤄야 된다고요. 박근혜 대통령 이슈 제대로 다루고 미중 전쟁과 북한 해방에 대한 예감 제대로 다뤄주면 그거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이 딱 스크럼 짜고서 단 10명, 20명, 30명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을 하면 그게 그냥 40%까지 그냥 올라간다니까요. 그게 코어가 형성된다니까. 그럼 급할 거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런 상상력을 갖고 이렇게 영악하게 띄워줘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이게 뭐 상상력은 하나도 없이 나경원처럼 어버버 하고 저기 뭐야 그 저기 이현주처럼 양심 타령은 하는데 그 양심이 선별적 양심이 돼 갖고 최소한 이 시점까지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 침묵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원칙이 있게 나가야지. 그러니까 제가 야권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 당신들이 언제 뭐 사상을 배웠고 이념을 배웠고 정치 철학을 배웠겠어요. 그냥 그냥 어떻게 줄 서갖고 그 한번 매스미디어에 떠서 인물 내서 줄 잘 서서 공천 받아서 배지 달고 이런 거 하느라고 인생에 다른 거 챙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거에 허덕허덕 사는 사람들 아니요. 그러니까 뭐 새삼스럽게 무슨 뭐 대단히 숭고한 정치 철학적, 정치 사상적 무슨 각성에 도달할 리는 없고 그냥 여우스러운, 너무나 여우스러운, 교활한, 너무나 교활한, 영악한, 너무나 영악한 기회주의자가 되보셔라. 지금 이렇게 기회의 지평이 활짝 열렸다. 미중전쟁, 평양붕괴, 그 다음에 범친북 세력의 분열, 이런 그리고 이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전투적 자유민주 시민들 이런 새로운 토폴로지 새로운 지평이 활짝 열렸으니까 여기에 빨대 잘 박아 보셔라. 그 말을 제가 충고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케이 우리 그럼 전투적 자유민주 시민은 남 좋은 일 시키는 호구냐. 호구죠. 우리 호구예요. 남 좋은 일 시키는 호구인데 호구가 동시에 이 가시몽댕이를 휘두르는 양떼모는 목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주의적 정치인, 기회주의적 국회의원, 기회주의적 조중동 메이저 언론을 유의미한 방향으로 뒤에서 엉덩이를 쳐갖고 가시 엉덩이를 쳐서 줄줄줄줄줄 몰아가야 돼요. 그걸 저희 전투적 자유시민이 해야 돼요. 그럼 그거 하려면 우리 뭐 해야 되냐? 3층 집 지으면 됩니다. 3층 집. 저는 이 이름을 제가 다 다른 건데 하나는 뭐냐면 퍼블릭 베이스예요. 이 생활인 민초들이에요. 생업에 바쁘시잖아. 그럼 낮에 나와서 뭐 시위도 못해요. 커피숍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보면 밤에 나와서 세미나도 참석을 못해. 생업에 바쁘다고요. 정말로 허덕허덕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유튜브 듣고 책 보고 신문기사 하면서 세상 걱정하면서 댕댕댕댕댕댕 마음은 그냥 막 열불이 나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보면서 생각은 안목은 높아져 가잖아요. 이런 분들이 네트워크 멤버십을 엮여야 돼요. 그래서 그 멤버십으로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계속 모아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저희 이선모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부터 8월부터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한 1,200명 멤버십으로 그분들이 뭐 이래저래 모아주시는 돈이 한 1,700~800에다가 제가 어디서 이제 안 내도 되는 돈 좀 구해오는 게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2,000짜리 살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안정된 지 몇 달 됐어요. 한 너댓 달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 3명 정도 전문적인 운동가를 기르고 있고 그 4대 보험 다 제공하고 저는 한 60~70만 원 활동비밖에 안 가져가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단체들 의무로 양으로 도와주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건 뭐 그 단체에서 꼭 도와주는 건 아닌데 거기서 이제 사람을 파견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 제가 찍는 유튜브 요 공간 그리고 편집하는 거 이거를 다른 분들한테 2분께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그게 한 기백만 원 들어가는 일인데 그걸 해드리고 있다고요. 그 기백만 원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사람이 그 편집해주는 부분 그게 더 크죠. 그거는 이제 저희 단체가 이선본이 하고 있다고요. 이선본 직원이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식으로 이 퍼블릭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쭉 사상 교양 높여가는 하루하루 사상과 교양을 높여가는 이 생활인 민초들이 멤버십 네트워크로 엮여서 기본을 닦아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선거철이나 이때는
이제 좀 더 활발한 활동하고, 평소에는 멤버십에 의해서 조직과 돈을 모으고 실력을 닦고 10년 쌓여 하면서 물론 지금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사회는 바뀌었지만 한 10년, 20년 쌓이면은 쟤들이 헛소리를 못 하게 돼요. 무서워서. 자기 족보가 다 까졌는데, 행적이. 그래서 이 위키 리포터가 전국적으로 1000명, 2000명 이렇게 형성이 돼서 그게 한 30년 가야 지금 우동사리로 변질되어 있는 이 생물학적 뇌가 영성과 통찰을 가진 인간의 뇌로 회복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밑에 또 깔려야 되는 거예요. 이 위키 베이스, 위키 리포터 베이스가. 이 셋쯤이 밑에 딱 깔리고 위에 이제 여러 분야에 좀 특화된 운동들이 쫙 올라타는 거죠. 그럼 이제 태극기 집회 운동단체도 올라타는 거고, 반동성애 운동단체도 올라타는 거고, 무법 난민 반대도 올라타는 거고, 반전교조도 올라타는 거고, 뭐 이렇게 다 올라타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투적 자유민주 시민이 사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또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그 운동 구조 혹은 운동 생태계에 대한 상상력을 이제 우리가 좀 발휘를 할 때가 됐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특히 그 중에서 위키 리포터 운동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자세히 따로 말씀을 여쭈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전투적 자유민주 시민이 엮여서 지금의 덜 떨어진 국회의원, 정당, 정치인들을 마치 목동이 가시몽댕이로 양의 엉덩이를 때려서 양떼를 몰고 가듯 뒤에서 자극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영악한 교활한 기회주의자가 되도록 우리가 몰아붙여야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